안녕하세요. 인문도시 아카데미 강의 호모 루덴스 스페인 문화편을 맡은 경희대학교 스페인학과의 황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 문학과 언어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을 다독여주는 그런 치유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들이 있어서 대충 3가지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호모 루덴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놀이와 문화, 잘 노는 인간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스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스페인의 일상이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그들은 어떻게 잘 노는 문화를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호모 루덴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유하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의하는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서 노동하고 우리 일로부터 참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니죠. 제가 살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노동 없이 뭔가 대가가 없다는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하는 인간, 즉 호모 파베르라는 노동하는 인간과 호모 루덴스라는 놀이하는 인간을 비교해 봤을 때 굳이 말하자면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때까지 늘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했지만 왜 우리는 잘 놀아야 하는지, 왜 우리는 놀 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스페인은 여러분 스페인 하면 뭐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노는 사람, 아니면 올라, 올레, 플라멩코, 그죠? 이런 것들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하면 뭔가 잘 노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뭘 하고 노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가지고 논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활동이나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잘 논다라는 표현을 하는 학생들을 보기 어려운 것을 보면 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스페인에 특별히 호모 루덴스를 이야기할까요? 무엇보다도 스페인의 교육이 잘 노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고 스페인의 일상이 놀이와 관련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잘 놀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노래를 잘 못하는데 노래를 잘하려고 노력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유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잘 노는 사람들, 거기 가면 너무 즐거워, 너무 잘 놀아. 스페인 갔더니 플라멩코도 있고 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미술관도 좋고 스페인 사람 너무 잘 놀아. 근데 이 놀이한다는 것도 일종의 습관과 같아서 노는 것도 배우지 않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페인 놀이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스페인 문화라는 그 총체성에 접근하는 방법적 모색이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종성이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다투고 싸우고 종국인 이해했던 이런 다원성의 국가 스페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놀이 문화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스페인의 놀이 문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지인들에게 스페인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플라멩코가 생각난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무슨 소리야, 메시야, 호날두지, 이렇게 축구가 생각난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야, 스페인의 팜플로나에서 벌어진 소머리 축제가 최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혹자는 스페인 남부 부뇰 지역에서 하는 토마토 축제야말로 가장 스페인적인 축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스페인 발렌시아의 불꽃놀이 축제인 파야 축제야말로 스페인을 가장 잘 웅변하는 것이야. 그러고 보니 전부 스페인은 축제의 나라, 놀이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군요. 그럼 이런 놀이 문화가 문화적 양상이 된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은 프로이트는 놀이에서 문화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뭐라고 했고요. 요한 후이징하라는 호모 루덴스를 쓴 인류학자도 놀이가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문화의 기원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로제 카이와도 놀이에서 문화적 요소들이 기원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문화의 축소판 또는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놀이에서 기원하였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스페인 하면 생각나는 제가 뭐 캐스터네츠가 없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플라멩코 올레 하는 플라멩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플라멩코 음악은 여러분 생각하면 집시가 생각나시죠?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멩코 하면 스페인 남쪽 안달루시아가 생각난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플라멩코는 집시들이 살던 혈거 생활의 상징인 동굴에서 주는 플라멩코가 최고야. 또 어떤 분은 세비야의 극장에서 주는 플라멩코야말로 플라멩코의 진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플라멩코입니다. 그럼 플라멩코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플라멩코라는 음악과 춤은 18세기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기원은 집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시는 일반적으로 인도의 서북부에서 기원하여서 중동을 지나 동유럽을 거쳐 스페인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플라멩코는 집시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시들이 전부 플라멩코를 추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시 중에서도 스페인에 거주하는 집시들이 스페인 남부 지역인 안달루시아의 세비야나라는 춤과 북아프리카의 음악과 스페인 전통 음악이 서로 시실과 날실로 만나면서 탄생한 것이 플라멩코라고 합니다. 플라멩코를 추고 싶죠. 저도 언젠간 한번 극복해 보고 싶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플라멩코를 어디서 추느냐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그림에 보이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주로 추는 춤입니다. 이 지역이 가장 유명하고요. 대표적인 플라멩코 무이들이 대부분 이 지역 출신이 많습니다. 스페인 남쪽이어서 아프리카의 문화와 비교적 지근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 접변을 이룬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아랍 문명이 꽃을 피워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알함브라의 궁전, 거기다가 세비야 기억나시고요. 그죠? 그리고 꼬르도바라는 곳도 기억이 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곳이 열간 도시들이 다 안달루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대표적인 춤으로 플라멩코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대표적인 무이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분이 호아킨 코르테스라는 분입니다. 스페인의 남자 솔리스트 무용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 집시의 혈통을 이어받았고요. 미국의 백악관인 화이트하우스의 오벌 아피스라고 하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독 공연을 하기도 했던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플라멩코 무입니다. 플라멩코는 혼자 추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군무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플라멩코 하면 너무 슬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플라멩코는 집시의 예환을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외설스럽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플라멩코를 슬픔과 이별의 정서로 녹여내어서 표현하기도 하니까 플라멩코를 특정한 어떤 슬픔이다 또는 기쁨이다 라고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사라 마라스라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플라멩코 무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리스트이고요. 세계적인 무희인 만큼 세계 공연을 많이 하고 국내 공연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세계적인 플라멩코 무희입니다. 자, 이 플라멩코가 스페인의 대표적인 어떤 놀이 문화 코드의 하나라면 또 하나는 뭐냐?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2년 대한민국 4강전, 한국과 스페인의 월드컵 4강전을 기억하시죠? 사실 저는 그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축구를 보았고요. 한국에서 보는 월드컵과는 또 다른 의미의 축구 경기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의 승리를 염원하고 응원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레알 마드리드 팬입니다. 스페인의 축구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밥과 커피와 축구? 축구가 없으면 뭔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인 만큼 안티풋볼레로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 지긋지긋하다. 도저히 더 이상 못 듣겠다. 왜 밥만 먹고 축구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열광적인 게 축구입니다. 근데 그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보냐면 집에서 TV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동네에 있는 스페인에서 그걸 뭐라고 하면 바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카페테리아죠. 근데 이 카페테리아는 낮에는 커피를 팔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맥주를 팔고요. 아침에는 조식을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만능 다용도 공간인데요. 이 바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 주에만 해도 4-5개가 있었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데 마드리드라는 축구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자주 가는 바가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자주 가는 바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마드리드 남쪽 지역에 있는 비교적 서민 동네여서 아틀레티코 데 마드리드 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전 레알 팬이니까 사실 조심하면서 늘 축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정말 열광적이죠. 근데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축구 복권이에요. 축구 복권은 끼니엘라라고 하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부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정팀이 이기느냐, 홈팀이 이기느냐, 아니면 비기느냐, 승리, 무승부, 이기는 것. 근데 이 칸에 조금 더 돈을 투자하면 두 팀 다 이긴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승부가 되면 둘 다 맞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긴다, 진다, 무승부가 아니라 그 칸을 조금 더 채워낼 수 있는 그 비용을 더 투자하면 그것이 축구 복권입니다. 저도 이 15개를 맞추면 되는데 11개를 다 맞춰서 거의 보따리를 살 뻔했습니다. 아, 이제 나 축구 복권 11 맞았으니까 이제 한국 갈지도 모르겠어. 근데 웬걸 그때 강팀들이 대부분 다 이겼다는 거죠. 바로 짐 풀었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 못 벌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복권을 하시냐고. 근데 복권은 스페인에서는 전혀 터웃이 되지 않습니다. 복권은 그냥 하나의 축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스페인 축구 라 프리메라 리가라고 하죠. 라 리가라는 스페인 축구의 역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축구의 역사는 얼마 전에 스페인 구강컵을 우승했던 아틀레틱 빌바오라는 팀이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생긴 팀입니다. 전통의 명문 구단이자 바스크 지역을 대표해서 여기는 바스크 출신이 아니면 이 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 선수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 바로 이 아틀레틱 데 빌바오라는 팀이고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팬들이 많죠. 바르셀로나라는 카탈루냐의 주도죠. 도청 소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FC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FC 바르셀로나의 축구구장인 캄노우에 가면 카탈루냐 is not in Spain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스페인이 아니야 카탈루냐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지역 감정, 특히 카탈루냐를 대표하는 FC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는 독립움직임도 있었고요. 실제로 주민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독립에 찬성하는 그런 투표가 있기도 했죠. 하지만 스페인 헌법상 카탈루냐라는 주가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스페인 헌법을 고쳐야겠죠. 그리고 카탈루냐를 벗어난 다른 지역 주민들은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스페인이 언어적 차별성은 있지만 실제로 민족적인 차별성이 거의 찾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카탈루냐가 또 독립을 요구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지에서는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이라면 스페인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팀,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1902년 창단된 팀으로서 2002년 100주년을 맞은 팀이죠. 주 경기장이 예전엔 산티아고 데 베르나베우 경기장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이제 디 스테파노 경기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스페인의 그 국내 리그죠. 라리가라고 해서 프리메라 리가라고 하는데 단일팀으로는 최다 우승팀이고요.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 축구를 양분하는 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엘 클라시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좌측에 있는 선수가 바로 메시입니다. 우측에는 지금은 유벤투스로 이적했지만 스페인 축구 아이콘이기도 했죠. 레알 마드리드 대표적인 선수 바로 호날두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함께 활약하던 시절 엘 클라시코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기였죠. 전 실제로 마드리드에 거주하던 시절에 FC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몇 번 경기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암표값이 가장 저렴한 좌석의 암표값이 400유로, 하나로 5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가장 싼 표가. 저는 그래서 주로 리그 경기보다는 챔피언스 리그를 더 많이 봤습니다. 8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축구 경기장인데 겨울에 되면 축구 경기장 위에 열선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옷들을 벗고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좋은 그런 축구 경기장입니다. 자, 이 두 팀의 경기는 뭐 그야말로 뜨겁고 아주 열기 가득 찬 경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축구가 뜨거운 만큼 또 하나 뜨거운 경기가 있다면 바로 투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민속 문화의 후퇴 또는 스페인의 전통 문화를 이야기할 때 늘 회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격히 선호도가 조금 줄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 투우인데요. 이 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투 경기를 그림으로 남겼던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천경저 화백이 이 투 경기를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 경기가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투에 대한 시도 많고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플라멩코와 투를 보고 시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투가 최근에 애증의 투가 됐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만 투 경기의 폭력성 또는 동물 애호가 집단에서 투 경기를 지속적으로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지방이 카탈루냐입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투 경기장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놀이문화 코드 중에 하나인 투를 스페인에서 없앴다. 어찌 보면 최근에 투에 대한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달루시아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서는 투가 또 성행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로 차별성이 있고 또는 최근 젊은 청년층에서 투 경기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어떤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역별 선호도 차이가 보이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안달루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는 약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카탈루냐는 단 19%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 서북쪽 갈리시아 지역도 카탈루냐와 같이 투 경기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카탈루냐 의회에서는 투 경기 금지 법안을 2010년에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실제로 투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투 경기가 동물 학대라는 것이 동물 애호가들의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 경기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루스 신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궁을 지키는 미노타우루스는 미궁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죠. 근데 어느 날 아리아드네의 털실을 가지고 간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미궁을 탈출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화의 이야기죠. 그 미노타우루스 신화부터 투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투의 기원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중해 지역의 놀이문화입니다. 스페인은 오랫동안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랬던 만큼 로마의 군대가 스페인에 실제로 수경지를 가지고 진주에 있었고요. 로마 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빵과 서커스와 그리고 놀이 문화들이 항상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콜로세움 같은 것이죠. 결국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는 사자를 가지고 검투사와 대결을 했던,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같은 곳에서는 사자를 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자의 대역, 소위 말하는 사자를 구할 수 없었던 스페인에서 놀이 문화를 위한 인간과의 대결로 투를 선정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의 로마 기원설이 비교적 유력한 설이고요. 투 경기는 관객들이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투가 아주 잘하면 영명하면 살려서 다시 목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가 꽁지를 빼고 겁을 내면 또 나가라 라고 해서 투를 교체할 수도 있는 관객 참여가 보장된 그런 경기를 우리 보통 투라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6마리 정도가 등장하고요. 3명의 투사가 나와서 투 경기를 합니다. 투사는 보통 장창지기, 단창지기, 그리고 마따도르라고 해서 단검을 가지고 투와 1대1 승부를 벌리는 투사가 있는데, 투사는 그냥 용맹한 사람을 뽑아서 투 경기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투사가 되려면 5년짜리 투학교를 나와야 돼요. 오랜 수련 과정을 거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단창지기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검승부를 벌리는 이른바 마따도르라는 투사로 데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투사들이 반드시 투한테 승리하는 것만 아닙니다. 어느 마의 일요일이라는 날 3명의 투사가 등장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은퇴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수많은 투사들이 투 경기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 경기장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외상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수술실이 있고요. 마취과 의사, 간호사, 그리고 투 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외과 의사가 투 경기날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드리드 경기장 앞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에게 헌사하는 투사의 동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투사야말로 수많은 영광의 상처들을 몸에 달고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은 대가를 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 있지만 또 영맹스러운 남성성을 상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들기 어려운 직업이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스페인의 놀이코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투하고 축구하고 플라멩코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면 정말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바로 잘 노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호모 루덴스 스페인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호모 루덴스 교육. 유희하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 결국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잘 노는 인간, 놀 줄 아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스페인의 호모 루덴스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는 교육 제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스페인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만 3세부터 유아원, 유치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9 to 5죠.
9시부터 5시까지. 근데 이때 유아원의 교육은 의무이지만 자발적 의무라고 합니다. 즉 부모가 아이를 3세 때부터 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장에 다니니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셔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 6세는 무조건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유아원에 해당하는 만 3세부터 스페인은 소위 말하는 취약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아이들 놀게 하고요. 아침에 가면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고, 점심이 되면 급식을 주고요. 그러고 나서 전부 재웁니다. 여러분, 스페인 지금 시에스타 생각하시죠? 시에스타는 사실은 이 바쁜 시기에 시에스타가 있겠습니까? 스페인도 시에스타 사실 없습니다. 대신에 아이들 밥 먹여서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부 깨워서 또 놀게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 유치원 가보면요, 잘 놀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놀고 자고 뛰어놀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처럼 야, 영어 유치원 영어 배워야 돼. 아니야, 어릴 적부터 한글 배워야 돼. 제가 볼 때 스페인은 그냥 놀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놀다 보면 뭔가 개인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죠. 근데 이 아이들이 특징이 가방 없이 등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입학해서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사물함을 두고, 모든 교과서와 몽골인 학교에 개인 사물을 두고 과제할 것만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과제가 작은가? 과제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처럼 학원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과제가 많아요. 근데도 대부분의 교과서와 교보제들은 학교의 사물함에 두고, 그리고 과제할 것만 들고 옵니다. 학교 내의 벽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린 겁니다. 자, 우리 학교 미화합시다. 우리 혹시라도 학생들이 벽화를 그리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이들이 벽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매 학기 학예회를 합니다. 옷을 직접 만들고 꾸며서 학예회를 합니다. 얼마나 잘 놀았는지를 표현한 놀이터입니다. 근데 이 학예회에 1등상, 2등상, 3등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극하고 놀고 노래하는 경연장이자 놀이 공연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만듭니다. 근데 전부 아이들이 직접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만들고요, 카네이션도 만들고요, 생일 선물도 아이들이 만듭니다. 온전히 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잘 놀고 잘 뛰어놀고 잘 그리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 3세에서 6세까지 이른바 유치원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6세가 되는 가을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의 과정은 9 to 5,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집에 가서 먹고 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이죠. 우리는 학교 오면 일단 집에는 갈 수 없다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집에 가서 먹고 올 애들은 먹고 와. 대신 학교에서 먹고 싶으면 급식을 제공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과 수업에는 선택적 방과 후수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뭔가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체육 관련입니다. 유도, 태권도, 하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거기다가 잘 놀러 다닙니다. 버스 대절해서 박물관 가고요, 식물원 가고요, 캠프 가고요. 그야말로 정말 잘 노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즐거워지죠. 왜? 9시에 보내고 5시에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9시에 보내는 건 아빠가 보내도 되고요, 5시 찾는 건 아빠가 찾아도 되고 엄마가 찾아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가족이 아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서. 워킹맘이 뜨니까 소위 말해서 마초 문화는 사라지겠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초 하면 스페인어로 남성, 뭐 수컷 이런 뜻인데요. 자연스럽게 맘들이 일을 하게 되면요, 마초 문화는 위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생들을 위한 학부 모임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이를 바래다주는 9시, 바래다주고 나면 부모들이 이제 유모차나 뭘 이렇게 바래다주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와서 동원순 카페 같이 우리 차 한잔 할까요? 학부모 모임이 열립니다. 그리고 5시 아이들 찾아갈 때 또 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수다를 떱니다. 자연스럽게 학부모 모임이 생기겠죠. 과제는 뭐가 있었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워킹맘들의 천국인데요. 그럼 방학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죠. 그럼 방학이 어떻게 할까요? 동네에 4개 학교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료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위 말한 돌봄 기능을 강화한 계절학교죠. 무료로 하지만 교보제는 학생들이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밥값도 소위 말해서 세금을 내는 것에 차등으로 내야 합니다.
대신에 주로 책 읽고 물놀이하고 견학하고 운동하는, 놀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맘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돌봄 기능을 강조하지 않으면 워킹맘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스페인은 이렇게 잘 노는 교육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엄마가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이들은 놀면서 문화를 체득하고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놀이가 되고 다시 놀이는 문화가 되어서 노는 것도 습관이 되는 문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룰루랄라 놀다 보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가 스페인에 있는 동안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통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일 중독이에요. 일하고 우리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일하고 또 일하고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직장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노동 강도가 노는 것, 즐기는 것을 즐겨한다고 해서 일할 때 또 그렇게 느슨하다라고 보기도 곤란합니다. 결국 일하고 나서 어떻게 여가 활동을 보낼 것인가 라는 문제는 결국은 문화를 향유하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 노는 문화, 노는 것을 배운 문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된 문화. 그래서 세상에 타자를 인정하고 타자를 인식하며 타인과 함께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그런지 스페인은 유독 타인과 타자, 즉 상대적으로 사회적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배려적인 정책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 가서. 왜 이렇게 이곳에는 명인이 많나요? 물었더니 온세라는 복권 제도가 있고 또는 사업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그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또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존의 사회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스페인의 호모 루덴스 교육은 주말 박물관이 공짜고 주말 미술관이 공짜고 주중에 일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 오전 정도는 미술관 10유로, 11유로 하지만 공짜로 열을 테니까 마음 놓고 오세요. 주말에 놀 수 있게 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인간이 태어나서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차별적인 것이 아닐까요? 스페인은 최소한 돈이 있는 사람은 주중에 돈을 지불해서 미술관을 가면 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짜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여러 가지로 잘 놀게 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배려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우린 과연 잘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페인의 일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중부 지역이죠. 가시티아 지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면 하느님은 스페인 왕일 것이고 프랑스 왕은 그 요리사일 것이다. 즉 하느님이 가짜 하느님이면 하느님은 스페인 왕이고 프랑스 왕은 그 요리사일 것이다. 스페인은 이른바 삼쾌 문화가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과일이 풍부하고요. 해물도 많죠. 비교적 값싼 가격으로 고기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자, 쾌식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점심시간을 풍요롭게 또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밥 먹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좀 한 30분씩 잘 수도 있어요. 쾌면의 문화. 그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 같은 식물성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게 하면 또 쾌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삼쾌의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스페인이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장수국의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제 거의 최장수국에 가까웠는데요. 자, 우리가 좀 놀이 문화만 조금 더 알면 그야말로 최장수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봅니다. 스페인의 바는 제가 미리 이야기했듯이 아침이면 커피를 마십니다. 점심 때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저녁 때면 맥주 한 잔 시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따빠스를 줍니다. 맥주 한 잔 시키면 따빠스 하나, 맥주 2잔 시키면 따빠스 2개, 맥주 석 잔 시키면 따빠스 3개. 우와 배불러! 저녁이 됐네. 실제로 유학 시절 맥주 석 잔이면 저녁이 해결되었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가면 약간 설레이는 것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후 3시까지 연구실에 있다가요. 바로
공항버스 타고 비행장으로 갑니다. 왜? 한국에 있는 거 스페인에 웬만큼 다 있습니다. 슈퍼 가서 사면 되고요. 근데 가면 뭐가 있냐면요. 맛있는 커피와 맥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인도 있고요. 안주들도 좋고. 그래서 저는 늘 이 음료수도 생각나지만 이 커피 생각이 납니다. 근데 스페인이 뭐냐면 바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햇볕 좋으니까 그죠? 지중해 햇볕 좋죠. 맥주 한 잔 놓고 밖에서 햇볕 쬐면서 이야기하고 옆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서 또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의 마중물을 아침에는 커피, 저녁에는 맥주로 제공하는 것. 그러면서 가끔 축구를 보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열광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곳에서 정치가 이야기되고 그곳에서 스포츠가 이야기되고 그곳에서 세상 일이 논의되는 곳.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느리고 여유롭게 슬로우 푸드를 먹으면서 약간 과장된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대화에는 축구, 두, 복권, 플라멩코와 같은 삶의 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놀고 그리고 뛰고 자게 함으로써 잘 노는 것을 습관으로 체득게 하는 바로 그곳에 호모 루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호모 파베르, 노동하는 인간, 요한 후이징하가 이야기했던 호모 루덴스, 유의하는 인간. 과연 여러분, 유의하는 인간이 먼저일까요? 노동하는 인간이 먼저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삶과 노동, 휴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스페인 놀이문화, 호모 루덴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